그렇게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누가 뭐래도 해야만 하는 분들, 내가 사랑하는 일과 나의 재능에 도전하고자 하는 분들,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잠에 들지 못하는 분들, 그런 바보들에게 앞으로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성공하는 법 같은 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성취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은 잠은 죽어서나 자라, 미치고 또 미쳐라 같은 시시한 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공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은 역사로부터, 경험으로부터, 학문으로부터 오는 매우 기술적이고 실용적인 지식들입니다. 실제로 내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에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든 굉장히 간절한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껏 나 자신을 괴롭히고 불행하게 만든 그 사람들 중에 아무도 이런 것들에 대해 말해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지는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부터 하나씩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종류이든 간에 성공이라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그 여정에 도움이 될 만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각각의 이야기들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과 저라는 개인의 경험으로부터 실제하는 이야기들이고 때때로 철학적이고 학문적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이야기들이 될 거예요. 때문에 이제껏 들어왔던 모든 조언들보다 직접적이고 분명한 그리고 실용적인 무언가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내가 알아왔던 수없이 많은 정보들과 관념들을 뒤로하고 이 이야기들을 충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신다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업가이고 아티스트입니다. 살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발견하고 느끼고 활용하고 이를 통해서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는 데 매우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생각보다 이해하기 힘들고 어렵고 어쩌면 내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분명 어렵고 힘들고 조급하고 불안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쩌면 여전히 흐릿하고 분명하지 않더라도 무언가 정말로 성취하고 이루고 싶다는 생각에 여기까지 왔다면 그리고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 그게 바로 재능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저 또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드립니다. 우리가 무언가 성취하길 바라고 성공하길 바란다면 가장 먼저 세상에 성공하는 법 같은 것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99%의 도전은 실패로 끝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해요. 때문에 살면서 무언가 중요한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속되는 크고 작은 실패를 감내하면서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야 해요. 그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게 곧 재능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열중하게 되는 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대고 아프고 조급해지는 일, 누구나 이런 일 하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재능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그저 돈 때문에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것 하나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인드셋이라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고 싶지도 않은 일에 더 미치고 더 열중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세상엔 그 일이 하고 싶어서 24시간 그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일과 재능 앞에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밤도 새고 열망하고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내가 평생에 걸쳐 도전해 볼 만한 일을 마주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그 자체로도 매우 훌륭합니다. 살면서 그러한 일을 마주한다는 것 자체가 큰 행운이에요. 때문에 절대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성공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것. 첫 번째는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지세요. 만약 내가 훌륭한 사명 한 줄을 마음에 품게 되었다면 성공의 여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을 해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명이란 목표입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목표입니다. 저는 사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명이란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면 이 세상이 손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목표라고요.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 그게 사명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세상의 대부분의 사업은 별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굳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죠. 그 사업과 제품이 사라져도 세상에 아무도 손해를 입지 않습니다. 대체품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사업이 실패하는 이유는 그거 하나뿐입니다. 오늘날의 고객들은 이 사람과 사업이 진정으로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늘어져 있는 수많은 사업의 대다수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마땅한 사명과 그 특별함을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만약 간간히 찾아오는 고객이 있다면 그건 우연입니다. 우연이에요. 어느 날 해결해야 할 욕구나 문제가 생겼는데 우연히 그 앞에 내가 있었을 뿐입니다. 고객은 내 사업과 제품, 목표에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나를 찾지 않을 거예요. 사명을 통해 나만의 가치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남았다면 그건 살아나가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우연에 내 삶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 우연히 살아남았다면 내일은 우연히 망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마케팅, 브랜딩, 디자인, 제목, 영업, 마인드 그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여정을 우연에서 필연으로 바꾸고 이 모든 것을 혁신하는 방법은 사명으로부터 오는 특별한 아이디어와 제품, 이야기, 그리고 고객과 우리가 함께 만드는 문화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갖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게 된다면 이전과는 모든 게 달라집니다. 특히 경영에 있어서는 우리는 사명 한 줄로부터 우리가 하는 모든 경영의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결과로부터 일하고 단순해지고 구조화되고 성장은 연쇄적이면서 폭발적이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한평생 배우고 매진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걸까요?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보면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꿈을 가져야 성공한다고요. 그리고 그건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사실이에요. 하지만 답답한 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사명이 어떻게 도전을 성공으로 이끄는지에 관한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사명으로부터 우리는 성공에 대한 확신과 함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명을 가진 회사들이 있어요. 하나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친구가 될 수 있을 만큼 세상을 더 가깝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을 지속 가능함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죽지 않는 지구를 만드는 거죠. 오늘은 이 세 가지 훌륭한 사명을 통해서 사명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명들은 각각의 방향이 어떻든 간에 매우 훌륭한 사명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동의할 만큼 정말 훌륭한 지향점을 제시하면서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그리고 언뜻 봐도 달성하기 매우 힘들어 보이죠.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명들이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하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친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세상을 더 가깝게 만들 수가 있다면, 만약 그 사명을 정말로 이룰 수가 있다면 과연 명예로울까요? 우리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정말로 원하던 것들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예시를 조금 더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제가 이런 식으로 기준을 마련하는 건 좋아하지 않는데요. 돈만큼 이해가 빠른 게 없기는 하죠. 만약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친구가 되게 만드는 데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부자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그 사람은 부자겠죠. 그것도 엄청나게 부자일 겁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자겠죠. 다른 사명들은 어떨까요? 세상을 지속 가능하게 만든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와 환경, 우리의 삶이 끝없이 지속 가능해진다면, 누군가 그렇게 만든다면 그 사람은 부자일까요? 아닐까요? 부자겠죠. 그것도 그냥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겠죠. 또 다른 사명도 하나 살펴보죠. 지구가 죽어가지 않게 만든 사람이 있다면요. 부자겠죠. 엄청난 부자겠죠. 심지어는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아니, 이런 사람은 부자여야지. 세상을 더 가깝게 만들고 죽지 않는 지구를 만든 사람이 있다면 부자여야만 돼. 이런 사람이 부자가 아니면 이 세상이 뭔가 잘못된 거야.
눈치채셨겠지만 방금 예로 든 사명들은 이미 다 주인이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을 더 가깝게 만든다. 이 사명은 페이스북의 사명이에요. 지속 가능한 세상으로의 전환은 테슬라, 그리고 죽지 않는 지구는 시타의 사명입니다. 페이스북을 창업한 마크 저커버그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60억 인구를 더 가깝게 만드는 아주 중대한 사명에 몰입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엄청난 부자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속 가능한 세계로의 전환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여정에 집중하고 있고 역시나 세계 제1의 부자입니다. 그리고 별로 대단치는 않지만 모두 아시는 것처럼 죽지 않는 세상이라는 제 사명 또한 저를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쉽게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의 성취로 이끌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저로서는 이 사람들이 오직 돈을 목표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는 절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그렇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이 사람들의 여정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성취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그 사람들의 목표는 달성되지 않은 상태예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을 한참 뛰어넘기에는 부족함이 없죠. 이렇게 정말로 훌륭한 사명을 추구할 경우에는 우리가 그 성공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성취들, 예를 들면 돈과 명예 같은 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준을 정말로 아득히 뛰어넘게 될 것이라는 게 분명해지기 때문에 정말로 그 사명을 진지하게 쫓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것들은 부차적일 뿐입니다. 그보다 더 큰 성취를 확신하고 있으니까요. 실제로도 이러한 사람들은 돈과 명예는 아무래도 좋다는 듯이 행동하곤 하죠. 이처럼 사명은 그저 돈을 버는 일은 시시하다고 생각하는 혁신가들이 탄생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하지만 훌륭한 사명은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가 그 일을 사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옳은 일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여정과 성공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 확신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성공을 확신하게끔 만들어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훌륭한 사명을 가지지 못한다면 끝없는 불확실함을 바탕으로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둘째로 우리는 분명해집니다. 훌륭한 사명을 통해서 성공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분명해져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명확해지는 거죠. 지금 무언가를 목표로 하고 계신 분들은 모두 느끼시겠지만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정말이지 크나큰 축복이에요. 사실 우리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여정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과 그 끝없는 고민에 할애해요. 실제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시간은 굉장히 적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과 해야 한다는 일만큼 행복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사명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더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마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사명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미 공책에 적어 놓은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돈 많이 벌기. 자, 그럼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일단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을 한 사람 중에 부자가 많으니까 사업을 해야 될까요? 그럼 무슨 사업을 해야 될까요? 잠깐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정말 너무도 어려운 말들 뿐입니다. 그래도 가장 만만해 보이는 게 카페나 식당이니까 요식업을 해야 될까요? 생각해보면 카페는 매일 가고 있으니까 어쩌면 잘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카페를 창업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마케팅을 해야 될까요? 브랜딩? 영업? 사실 전부 다 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었던 분야죠. 소비를 하는 것과 운영하는 건 정말 너무도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주변에 물어보니 디자인도 잘해야 되고 인테리어도 더 잘해야 하고 회계도 잘해야 되고 인사도 더 잘해야 되고 또 뭘 더 잘해야 하고 해야 된다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지금 이 순간 딱 하나 알 수 있는 건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목표로부터 내가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명을 갖지 못한 사람과 사업, 그리고 그 여정들은 보통 비슷한 결말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분명하게 해야 할 일을 찾지 못하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것보다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똑똑하고 책임감이 깊은 사람일수록 이러한 상황을 정말 견디기 힘들어하죠. 어떻게든 이 순간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취약한 상태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상태는 자유였지만 곧 생존에 대한 위협이 되죠. 때문에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목표는 사라지고 나의 선택을 남에게 위탁하기에 이릅니다. 물론 돈을 받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했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실패로 먹고 살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돈은 사명이나 어떠한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자체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돈은 수단이고 결과일 뿐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훌륭한 사명을 쫓고 있는 사람들은 필요 이상으로 얻게 될 것이고 더 원하지도 않게 될 뿐이에요. 그렇다면 훌륭한 사명은 어떻게 여정을 보다 분명하게 만들까요? 간단합니다. 훌륭한 사명에는 내가 만들어야 될 결과와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일들이 이미 매우 구체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결과로부터 시작하는 일, 결과 구체화라고 말합니다. 죽지 않는 지구라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시타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지구를 뒤덮는 가장 거대한 문제 중 하나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을 분해하거나 완전히 대체하는 게 저와 시타가 해야 할 일 중 하나인 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간단하죠.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일들 중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테슬라가 세상을 지속 가능하게 전환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자동차의 연비를 더 좋게 만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더 빠른 자동차를 만들거나 더 저렴한 자동차를 만들어야 할까요? 아니죠. 화석 연료에 종말을 고해야죠. 화석 연료가 필요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세상을 연비 좋은 차가 아니라 아예 기름 한 방울 필요하지 않은 전기차로 가득 채워야죠. 무한한 태양열을 이용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터전을 확보해야겠죠. 예를 들면 화성 같은 것이요. 그게 일론 머스크의 사명이 말하는 지속 가능한 세상으로의 전환이니까요. 테슬라와 시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이미 사명에 전부 적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사명은 우리를 거꾸로 일하게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해야 할까라는 질문으로부터 여정을 시작해요. 하지만 뭘 해야 할까에 대한 답은 보통 영원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명을 품은 사람은 사명이 제시하는 명확한 결과로부터 일하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에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 과정에 몰입한 사람들은 마치 미래에서 온 사람처럼 보이게 되죠. 믿을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인 결과를 제시하고 그 강한 확신과 분명한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분명함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 드리기 위해서 또 다른 사명을 한번 살펴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 60억 인구가 친구가 될 수 있을 만큼 세상을 더 가깝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페이스북 얘기입니다. 아마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 먼저 필요할 거예요. 세상을 더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는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것도 아주 쉽게요. 아마 얼굴도 궁금할 것이고 성별이나 관심사, 나이, 학교는 어디인지,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으면 참 좋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에는 프로필 사진과 프로필, 타임라인 같은 게 탄생했을 것이고 이 구조는 페이스북의 사업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만남의 장은 만들었는데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다시 사명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사명이 모든 것을 분명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들의 목표는 소모임이나 지역구 커뮤니티 정도를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60억 명,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알 수 있기를 바랬어요. 고작 열댓 명의 사용자와 함께 시작된 이런 사업들에게는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보였을 거고 지켜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웃기는 소리 같아 보이기도 했겠지만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은 그 사명을 진지하게 추구했습니다. 사명으로부터 분명해진 사람들은 남들이 하는 일과 평가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해야 했을 거예요. 페이스북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고 그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무료로 만드는 거죠. 무려 60억 명의 사람들 모두가 페이스북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이 개방적이어야 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나아가서 60억 인구 전체가 그 존재를 알 수 있어야 됐죠. 그래서 페이스북은 사업 초반 유기적 레퍼럴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을 고객으로 만들고 또 두 사람이 네 사람을 만드는 방식에 집중하는 거죠. 더 멋진 디자인을 갖거나 아름다운 광고를 만들거나 더 나은 회계사를 고용하는 일은 이 사람들에게 안중에도 없었어요. 고객의 레퍼럴을 통한 폭발적인 시장 선점만이 페이스북의 첫 번째 과제였으니까요.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한 만남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장려했어요. 페이스북을 알기만 하는 건 의미가 없죠. 모든 사람들이 활용해야 정말로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좋아요 버튼을 만들기도 했다가 숨길 수도 있게 했다가 여전히 다양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좋아요 버튼으로 즐겁기를 바랬지 슬퍼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 서비스를 무료로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 수익원을 만드는 데 매진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광고와 커머스가 그렇죠. 페이스북은 집착적으로 고객을 지불 대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친구가 되게 하려면 연령과 소득 수준, 사회적 환경에 관계없이 모두가 페이스북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페이스북 과도기에 마크 저커버그가 구글의 셰릴 샌드버그를 찾아가서 밤을 지새워 가면서 샌드버그를 데려오기 위해 설득했다는 일화는 매우 유명합니다. 당시에 샌드버그는 구글의 광고 책임자였고 흰색 바탕 배경에 검색창만 떠있는 구글을 세계 최고의 부자 기업으로 만들었어요. 그 시기에 마크 저커버그는 사회성이 그다지 좋지 못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샌드버그를 데려오는 데에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혼신의 힘을 다했어요. 페이스북에는 수없이 많은 과업이 산재해 있었지만 저커버그는 샌드버그를 모셔오는데 사활을 걸었죠. 이건 저커버그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페이스북의 창업 시절은 이것보다 소규모의 습작 느낌이 강했고 사명도 이처럼 거대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어떠한 순간부터는 사명과 함께 조직의 목표와 액션을 명확히 했고 지금에 이를 수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페이스북과 구글은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자신만의 사명을 갖기를 요구하는 거대하고 끈끈한 사명 유기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훌륭한 사명은 창업자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해줍니다. 그리고 경영의 관점에서도 그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우리는 훌륭한 사명으로부터 끝없는 고민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로부터 일할 수 있게 되면서 최대 기여 요소를 바탕으로 한 선택과 집중을 경험하게 되고 그 단순함으로 몰입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한 폭발적 성장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로 우리는 특별해집니다. 우리가 진실로 사명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만약 돈을 목표로 한다면 우리는 평생 대세에 편승하기 위한 궁리만 하게 될 거예요. 어떤 게 요즘 돈이 되는지, 유행하는지, 최근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하는 게 어떤 건지 매일 시시각각 바뀌는 정보에 의지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항상 잘 되는 것들을 따라가고 흉내내다 보면 나만의 것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빠르게 오고 가는 유행 속에서 다들 비슷한 모양을 하게 될 것이고 때문에 끝없는 경쟁에 휘말리게 되죠. 평범함은 곧 경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번도 사랑해 본 적 없는 일에서 남들보다 나아지는 방법을 떠올리지는 못할 거예요. 여기서는 제 사례를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사업 중 하나인 시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타의 주 수입원은 스킨케어와 향입니다. 그런데 시타의 사명은 세상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된다거나 세계 1위의 화장품 회사가 되는 것 따위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목표들은 그 자체로 아무 의미가 없고 저에게는 죽을 만큼 시시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시타의 사명은 죽지 않는 지구입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죽지 않는 지구라는 사명은 죽지 않는 세상이라는 조금 더 큰 사명의 일부입니다. 시타는 제 사명의 일부인 셈이죠. 그리고 시타는 사명의 혜택을 입은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죽지 않는 지구라는 사명 덕분에 시타 또한 성공에 대한 확신을 토대로 시작될 수가 있었고 매 순간 분명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죽지 않는 지구라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수년 전 우리는 지구를 뒤덮고 있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방출하고 여전히 더 많은 사람들이 플라스틱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화장품 시장에서 여정을 시작하기로 했죠. 그리고 플라스틱이 분해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가진 모든 걸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이게 화장품 기업인 시타가 죽지 않는 지구라는 사명을 바탕으로 전 세계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 장면이 연출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상 누구도 먼저 나서지 않았던 일에 수백억씩 쏟아부으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세상 모두가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이 모든 우려와 가정을 무시하고 우리만의 도전을 이어나가는데 일말의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거대한 성취가 있으리라는 강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 하던 간에 누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죽지 않는 지구라는 사명을 추구한 이후로 우리는 언제나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플라스틱을 분해하기 시작했을 때 세상 모두를 놀라게 할 수 있었지만 우리가 성공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여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말하기도 했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분명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았죠. 물론 이 모든 것을 준비했던 수년간은 어렵고 괴로운 일들 뿐이었지만 우리는 그 순간도 충분히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타는 그 등장부터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었어요. 시타는 데뷔와 동시에 정말 수많은 고마운 분들의 지지를 통해서 성장을 할 수가 있었죠. 시타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플라스틱 분해와 그 기술에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유명하고 정말 수많은 고객의 지지를 받고 있었지만 여전히 어마어마한 규모의 적자를 감당해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의 일부는 계속해서 기부를 했고요. 시타와 같은 기업과 그 제품이 세상을 더 이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했던 또 하나의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일들 때문에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키지도 않은 일을 왜 하느냐고 미친 거 아니냐고 말을 해도 역시나 저희는 신경 쓰지를 않았어요. 그냥 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시타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이 시기쯤 되니 시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이야기이자 문화가 되어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지지를 보내오기 시작했죠. 바다 건너 헐리우드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들이 지지를 보내왔고 정말 수많은 외신과 미디어에서 찬사를 써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는 세계 최고의 기관과 단체에서도 시타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요. 한 이때쯤부터 시타는 화장품계 애플, 한국의 파타고니아 같은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명이 주는 특별함의 가장 큰 혜택은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아는 모든 이들이 나를 특별한 존재라고 느끼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포함한 그 누구도 내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는 그 사실을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 시타가 세계 최고의 화장품 회사가 되기로 했다면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매일 열띠게 고민했을 것이고 고객 동향을 살피고 유행을 반영하고 더 열심히 영업을 뛰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그것 자체로도 꽤 그럴듯한 무언가가 나왔겠지만 전혀 특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는 저를 대상으로 한 가정이기 때문에 보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굳이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만들고 존재하기 위해 발버둥을 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시타가 잘 나가는 화장품 기업이 되길 바랬다면 우리는 제품 디자인 과정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수많은 디자인들을 참고해서 훌륭한 무방품을 만드는 데 집중했을 거예요. 그리고 시타가 그저 평범한 친환경 기업이라 불리길 바랬다면 실제로 분해되지도 않는 분해 플라스틱을 그저 활용하는 데에 그치거나 그 전보다 5% 아니면 10% 정도 나은 것으로 만드는 데 집중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타에서 제품을 만들고 디자인을 하는 방식은 여전히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수백억 톤의 플라스틱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지, 분해 플라스틱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가능성을 모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지가 시타의 디자인 목표입니다. 우리는 제품이 그 누구도 감히 분해 플라스틱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도록 그 물질이 가진 한계에 도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더 이상 플라스틱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의 목표는 죽지 않는 지구를 만드는 것이고 우리 손으로 플라스틱 문제를 전부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점진적 개선이 아니라 완전한 혁신입니다. 이렇게 사명은 언제나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고 불가능에 도전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누구도 도전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는 우리를 다시 한번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줍니다. 지난 수년간의 도전 끝에 탄생한 시타의 제품들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유연하며 가장 변칙적인 분해 플라스틱 제품이에요. 실제로 제품이 출시되었을 당시에 업계는 그야말로 비상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고객들은 체감하기 힘들지만 업계 엔지니어들에게는 그야말로 쇼크였죠. 이 제품의 존재 자체를 믿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분해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일회용 빨대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마저도 사용감이 정말 최악이죠. 아무도 그걸 활용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타의 제품들은 정말 실용적이고 또 아름다웠습니다. 기술의 한계를 수십 년은 앞서간 제품이었어요. 저희가 연구를 시작했을 당시에 사람들은 분해 플라스틱이 가망이 없는 원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의미가 없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는 그 미션에 수년간 매달렸고 차원이 다른 수준의 성취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성취이기도 했어요.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플라스틱이 더 이상 필요 없으리라는 사실을,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이 거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으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특별한 성취를 이룰 때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효리님 이야기를 떠올릴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지난해를 가장 놀라게 한 사건이었고 남다른 철학으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업과 관련된 활동을 하지 않으셨던 이효리님께서 시타와 함께 복귀하셨던 건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은 특별함을 알아봅니다. 그분은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만드는지 잘 아는 분이셨고 그날의 결정이 시타의 여정에 어떠한 도움이 될지도 분명히 이해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정말 특별한 결정을 하셨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명은 대상을 특별함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러한 일을 막지 못해요. 덕분에 지난 한 해 시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성과를 이룬 팀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함은 특별함을, 기적은 또 다른 기적을 낳습니다. 시타에는 광고팀이 없습니다. 시타는 특별하지 않은 것을 특별하다고 말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특별해 보이고자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분명한 확신으로 사명을 추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시타는 현재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게 그리고 소란스럽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처음 시타를 시작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불가능하고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오늘날 시타는 사명을 추구하고 끝없이 펼쳐진 진열대를 채우는 또 하나의 무의미한 무언가가 되기를 거부함으로써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가 될 수가 있었어요. 사명은 우리에게 높은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기를 요구하고 누가 뭐라 하던 간에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특별하게 만들고 세상이 우리를 특별하다고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가 되었을 때 사명은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사명은 우리의 손을 떠나서 사람과 사람의 손에서 새로운 문화가 될 것이고 이 폭발적이고 유기적인 확산은 누군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놀라운 성취들은 모두 이렇게 탄생했고 이게 사명이 주는 특별함이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방식입니다. 넷째로 끌어들입니다. 사명은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란 고객과 동료들 그리고 시장과 사회 전체를 말해요. 고객은 사명으로 이루어진 사업으로부터 남다른 진정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고객 또한 이 사업의 특별함으로부터 이 사업이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지만 이후에는 신뢰를 동반한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 관계는 필요에 의한 게 아니에요. 원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고객에 의해 원해지게 됩니다. 고객은 이 사업에 대한 내 애정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고 응원하고 연대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마치 연인 사이처럼 혹은 가족처럼 때로는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객의 무조건적인 지지라는 것은 사업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환상적인 일들 중 하나예요. 만약 사업이 사명을 추구함으로써 자신의 특별함을 증명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고객은 수백만 가지의 무의미한 것들을 뒤로하고 나와 상호 끈끈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단계에 접어든 사업은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세상이 바뀌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유행이 수없이 바뀌어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자신의 사명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명이 끌어들이는 사람은 고객뿐만이 아니에요. 사명이 주는 특별함은 아주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바로 동료예요. 기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정말로 탁월한 사람들은 특별해지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길 원하고 이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이 사람들에게는 내게 주어질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일을 하면서 잠은 충분히 자게 될지, 사무실에 간식이 있는지, 이딴 건 아무래도 좋습니다. 어떠한 문제든 간에 내가 다 해결할 것이고 거기서 배우길 원하고 그 외의 것들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이 유일하게 가지지 못하는 것, 나를 가슴 뛰게 만들고 언젠가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목표와 남다른 성취만을 원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러한 공동체를 발견했을 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오히려 그 조직이 작고 초라할수록 더 큰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 사람들이 보는 건 조직의 크기가 아니라 그 거대한 목표의 크기이고, 조직의 규모가 작을수록 내가 더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난 10수년간 사업을 해오면서 정말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 탁월한 동료분들은 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작은 성공과 시시한 복지는 나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리고 오직 자신이 관심 있는 건 제가 하는 일과 사명, 그 미래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눈빛을 빛내셨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요. 그리고 이 로맨티스트들은 세상의 그 어떤 어려운 일을 마주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한 사람이, 그리고 그 작은 조직이 최고의 동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사명을 갖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모든 탁월한 혁신 기업들은 그 작고 초라한 시절 모두 이런 식으로 훌륭한 팀을 만들 수가 있었고, 그 탁월한 인재들이 없었다면 절대 성공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누구도 혼자서는 위대한 성취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5번째, 독점의 탄생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사명은, 그리고 사명이 주는 확신과 분명함, 그리고 그 특별함이 주는 매력은 아주 잘 짜여진 톱니바퀴처럼 아주 촘촘하고 유기적이지만 또 분명한 방식으로 우리가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명의 혜택은 독점 사업의 특수성을 설명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압도적인 수준의 목표와 유기적이고 폭발적인 성장, 특이점에 이른 사업과 고객과의 관계 독식 말입니다. 독점이란 경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시장의 크기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사명으로부터 나만의 시장을 만들 수 있게 돼요. 나만의 특별한 아이디어와 제품이 고객과의 독점적 관계를 형성할 그런 기회를 갖게 하는 거죠. 그렇게 끝없는 경쟁을 뒤로 할 수 있게 되면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나만의 특별함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독점 사업은 그 시장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그 잠재성에서 큰 차이를 보게 됩니다. 혁신가에게 있어서 경쟁은 시시한 것이고 불필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아주 작고 미미하더라도 나만의 독점 시장을 형성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사업이 독점적 형태를 갖추게 되면 다양한 활로 앞에 서게 됩니다. 현재의 형태를 유지하거나 좀 더 도전적으로 내 시장 자체를 키워나갈 수도 있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어떠한 선택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탄생했을 때 창업자의 역할이 사명을 바탕으로 독점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꿈을 가지면 성공한다는 말 많이 하죠. 그 말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작동합니다.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사명은 거대한 혁신을 꿈꾸는 사람들과 그런 공동체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사명은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과 자영업자,
그리고 사업을 하지 않는 모든 보통의 사람들, 기술자와 교사, 직장인과 운동선수, 부모와 종교인, 작가와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사명은 로맨틱하고 감성적인 무언가가 아니에요. 사명은 사람을 이끄는 가장 실용적인 도구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모험가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우리 모두는 나의 고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은 목 좋은 골목에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의 고객은 넘쳐흐르는 무의미의 파도 속에서 의미를 찾아다닙니다. 단 하나의 진정한 무언가를 찾을 때까지 여행하고 탐구합니다. 때문에 고객은 남들과 다른 특별한 사명을 추구하는 사람과 그런 사업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거의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들은 실패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사명 하나를 품게 된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을 때 온 세상이 슬퍼할 만큼 훌륭한 사명을 갖게 된다면 그것을 진실로 추구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로서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독점 사업이 그랬듯이 모든 혁신과 위대한 여정들이 그랬듯이요. 사명을 가지세요.